네,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인사드립니다. 마켓 시그널 이은주, 김자린입니다. 네, 지난 한 주 뉴욕 증시 쉽지 않았죠. 그래도 금요일 분위기 나름 나쁘지 않았는데요. 이번 주에도 빅위크가 될 예정입니다. FOMC 회의부터 남은 빅테크들의 실적 줄줄이 발표되게 되는데 이번 주 시장은 어떤 부분에 주목할지도 궁금한데요. 네, 뉴욕 증시 3대 지수 마감 상황부터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 PCE에 대한 기대감과 엔화가 외환 시장에서 어느 정도 진정이 되면서 상승 출발에 성공을 했습니다. 네, 다우 지수, 나스닥 그리고 S&P 500까지 모두 1%대 강세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오후 들어서 탄력을 점점 키워나가다가 장 막판에 차익 실현 매물이 조금은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대 지수 모두 강세로 마감을 했고요. 특히 가장 탄력 있는 움직임을 보였던 다우 지수가 1.64%로 가장 상승률이 컸습니다. 그 원인으로는 아무래도 3M이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다우 지수의 랠리를 이끌었는데요. 이에 따라서 다우 지수가 사흘 만에 4만 선 회복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렇게 시장 전반에 온기가 퍼질 수 있었던 데에는 아무래도 6월 PC의 상승률이 시장의 전망치에 부합을 했기 때문인데요. 근원 PC 역시나 시장의 전망치에 부합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9월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시장에 유입이 됐습니다. 그리고 러셀 2000 지수가 1.67% 상승세를 기록을 했는데요. 이렇게 중소형주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금요일장에서도 이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금요일장에서는 다소 조정을 받던 기술주의 반등까지 확인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히트맵을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네, 히트맵 전반적으로 초록불이 강하게 켜진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S&P 내에서 모든 섹터가 상승 마감에 성공을 했고요. 그 11개 중 6개의 섹터는 1%대 강세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먼저 조정을 크게 받았던 M7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애플은 0.22% 강보합권 수준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 애플은 인도에서 판매 가격을 낮춘다라는 소식과 함께 또 중국 쪽에서는 시장의 점유율이 16%에서 14%로 하락했다는 소식이 함께 전해졌는데요.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는 7월 30일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1.64% 상승을 했고요. 엔비디아는 0.69% 소폭 상승하면서 나흘 만에 상승 전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 반도체주 전반적으로 온기가 불어들었는데 특히 이 반도체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 가까운 강세를 기록했고요. 반도체 모든 종목들이 초록불을 켠 채로 마감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오늘장, 월요일장 국내 증시 반도체주의 흐름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넘어가서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 살펴보겠습니다. 0.28% 소폭의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네, 구글과 알파벳, 최근 유튜브 광고 수익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감이 나오면서 강한 시장 속에서도 하락 마감한 것으로 보이고요. 반대로 메타는 M7 내에서 가장 강한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2.71% 올랐습니다. 그리고 아마존의 경우에는 1.47% 상승했는데 클라우드와 이커머스 부문의 고성장이 예상되면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 나와 있고요. 또 주주 환원에 대한 이야기도 꾸준히 나오고 있는 게 바로 이 아마존입니다. 그리고 테슬라는 0.2%대 약보합권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목요일장에선 반등에 성공을 했는데 다시 한번 하락 전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 초반 4% 넘는 낙폭을 줄여나가면서 보합권 수준에서 마무리됐다는 점에 대해서는 조금은 긍정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나와 있는데요.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테슬라 바닥에 대한 기대감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헬스케어 부문의 일라이릴리 2% 내리면서 비만 치료제 테마 내에서 단기 독주 체제가 무너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의료기기에서 덱스컴은 40% 급락세를 기록을 했는데요. 이 부분은 이후에 특징주로 더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 히트맵을 통해서 자세하게 알아봤는데요. 시장에서 크게 움직였던 종목들 특징주를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특징주는 3M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금요일장의 깜짝 스타죠. 이 3M 22% 급등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1972년 이후에 50여 년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한 셈이고요. 그리고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는데요. 2분기 호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2분기 EPS와 매출이 모두 시장의 전망치를 상회했고요. 또 연간 가이던스 역시나 상향 조정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반대로 덱스컴은 40% 급락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2분기 매출이 예상치를 하회했기 때문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분기 EPS는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했다는 점. 다만 덱스컴이 이렇게 큰 폭으로 내렸던 이유는 연간 가이던스, 매출 가이던스를 40에서 40억 5천만 달러 정도로 크게 내려잡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실망 매물이 크게 나왔고요. 마지막으로 데커스 아웃도어 살펴보겠습니다. 네, 데커스 아웃도어는 호카와 어그로 유명한 신발 브랜드의 지주 회사죠. 2분기 호실적에 따라서 6.32%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네, 이어서 이슈에 따라 움직인 특징주들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디즈니부터 살펴보면요. 네, 금요일장 상승률은 그렇게 크진 않았습니다. 0.81% 소폭의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이 데드풀과 울버린이라는 신작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신작이 굉장히 흥행을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주말 동안은 이제 100만 관객을 돌파를 하면서 박스오피스 1위를 굳건히 지키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가 이제 마블의 닥터 둠이라는 작품을 통해서 복귀한다는 소식과 함께 이 마블 팬들을 들썩이게 만들었는데요. 이 위기의 디즈니 올 봄부터 꾸준한 내리막길을 걷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구세주가 될 수 있을지 살펴보시고요. 다음으로는 코인베이스 알아보겠습니다. 네, 코인베이스는 4.94% 올랐습니다. 네, 주말 사이에 비트코인 2024 컨퍼런스가 열렸죠. 트럼프가 여기서 연설을 했습니다. 네, 미국이 이 비트코인의 좋은 슈퍼파워가 될 것이다. 그리고 가상화폐 규제를 완화할 것이라는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이에 대한 기대감으로 미리 4.94% 올랐는데 이제 주말 사이 비트코인이 장중 6만 9천 달러를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주 가상화폐 관련 국내외 종목들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국채금리 살펴보겠습니다. 네, 미국의 국채금리 2년물과 10년물 모두 큰 폭의 내림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사실 최근 들어서 이 국채금리가 횡보세를 기록을 했다가 금요일장에서는 1% 넘는 뚜렷한 약세를 보였는데요. 아무래도 앞서 살펴봤던 PC 물가지수 때문입니다. 시장이 9월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한번 커지면서 이 국채금리가 급격하게 안정세를 되찾는 모습이었고요. 이어서 상품 시장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국제 금값 역시나 1.17% 오르면서 2,400선에 다시 한번 다가가는 모습입니다. 금값도 PC 물가지수의 영향을 받았는데요. 달러의 단기 대체제로 꼽히는 금이 이렇게 27달러 오른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요. 또 WTI는 반대로 1.43% 내렸습니다. 최대 원유 수입국으로 꼽히는 중국 쪽에서 원유 수요가 둔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기 때문인데요. 아무래도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작용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가자지구 협상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공급난에 대한 우려도 어느 정도 해소가 되면서 WTI의 하방 압력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금요일장 이슈들 저와 함께 짚어봤는데요. 이어서 뉴욕 시장에서는 어떤 이야기들이 들려왔을지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네, 김상윤 이데일리 뉴욕 특파원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김상윤 뉴욕 특파원입니다. 네,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에 성공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PC 물가지수 영향이 컸을 것 같은데요. PC 물가지수부터 자세하게 짚어주시죠. 네, 미국의 6월 PCE 물가가 다행히 월가 예상에 부합하게 나왔습니다.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가 강해지면서 주가 회복을 뒷받침했었죠. 일단 헤드라인 물가는 전월 대비 0.1%, 전년 대비 2.5% 올랐고요. 기술적 물가 흐름을 볼 수 있는 근원 PCE 물가는 전월 대비 0.2%, 전년 대비 2.0%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수점 둘째 자리를 고려한 전월 대비 상승률은 0.18%로 정확히 월가 예상치에 부합했습니다. 5월에 전월 대비 상승률이 0.08%였는데 0.13%로 조금 조정되긴 했지만 반올림 기준으로는 0.1%를 여전히 유지한 게 위안거리였습니다. 시장에 안도감이 흘렀던 이유입니다. 이에 따라 최근 3개월치를 연율로 환산되면 2.3%로 나타납니다. 연준 목표치 2%에 거의 다가선 것입니다. 한때 1분기 인플레이션이 고착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컸었죠. 하지만 2분기 수치를 확인하니 인플레이션이 더는 반등할 우려가 사라진 것입니다. 근원 물가는 거의 2021년 1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준까지 내려왔습니다. 이제 당분간 물가 반등 우려는 거의 사라진 것으로 보입니다. 시장은 환호까지는 아니었지만 안도감이 흘렀습니다. 일단 기술주들이 대거 올랐죠. 메타는 2.71%, 마이크로소프트는 1.64%, 아마존은 1.47% 등 그나마 반등폭이 컸습니다. 반면 엔비디아는 0.69%, 애플은 0.22% 오르는 데 그쳤습니다. 아무래도 기술주들의 AI 실적에 대한 의구심이 남아있는 탓으로 보입니다.
그간 빅테크들이 투자는 많이 했는데 막상 실적으로 나타나지 않으니 과한 투자만 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심이 커지고 있는 탓입니다. 네, 이렇게 PC 지수가 2.5% 오르면서 시장의 예상치에 부합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물가가 안정됐다면 이제 연준은 금리 인하에 착수를 해야겠죠. 이번 주 FOMC 일정 나와 있습니다. 전망은 어떻게 될까요? 네, 일단 월가는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을 거의 100%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7월 FOMC에서는 금리를 내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대신 9월 금리 인하 카드를 테이블에 올려놓고 논의할 것이고 파월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는 신호를 시장에 충분히 줄 가능성이 큽니다. 한때 7월 깜짝 인하 가능성도 제기됐었죠. 일관되게 매파 목소리를 냈던 윌리엄 더들리 전 뉴욕 연은 총재가 지난주 수요일 돌연 7월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고 밝혔던 탓입니다. 시장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경기 침체 신호가 있는지 의구심이 커졌고 불안감도 커졌습니다. 하지만 이번 불안은 지난 목요일 미국의 2분기 GDP가 서프라이즈를 보이면서 사라졌었죠. 미국의 GDP 증가율은 2.8%로 1분기 증가율 1.4%에 비해 2배에 달했고 월가 예상치 2.1%도 크게 웃돌았습니다. 미국 경기 침체는 없고 연착 요인이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가 다시 강화한 것입니다. 연준 입장에서는 조금 더 금리 인하에 대한 시간을 벌게 된 것이죠. 이에 따라 7월에는 당연히 금리 인하를 바로 논의하지는 않을 것이고 9월부터 연말까지 향후 금리 인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차분히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각에서는 9월 25bp가 아닌 50bp 인하도 검토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있습니다. 어쨌든 연준이 3년 만에 금리 인하에 나서는 만큼 금리 인하에 대해선 연준 위원 간 만장일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50bp는 쉽지 않을 것이고요. 점차 연준 내에서 매파 입지가 줄어들고 있는데 매파와 비둘기 간 치열한 논쟁도 지켜봐야 할 대목입니다. 네, 이번 FOMC에서는 금리 인하에 대한 9월 신호를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FOMC가 끝난 이후 고용 지표도 좀 확인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실업률이 일단 4.1%까지 올라왔습니다. 고용이 급격하게 악화될 징조는 없을까요? 네, 주가 반등세가 이어질지는 이번 주 고용 보고서와 빅테크 기업 실적을 함께 봐야 할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더들리 전 뉴욕 연은 총재는 연준이 7월 금리 인하에 나서야 한다는 이유로 실업률을 거론한 바 있습니다. 3개월 평균 실업률이 지난 12개월 동안 최저치에서 0.43%포인트 올랐다는 이유로 그는 7월 인하를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3회 법칙을 고려했는데요. 3회 법칙은 실업률 3개월 평균이 직전 12개월 저점보다 0.5%포인트 높아지면 침체에 들어갈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실업률은 한 번 오르기 시작하면 거침없이 치솟는데요. 그 전에 금리 인하를 통해 실업률이 치솟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단 월가에서는 7월 실업률도 전달과 같이 4.1%로 유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신규 고용 증가폭은 17만 5천 개로 지난 6월 20만 6천 개보다는 적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시간당 평균 임금도 6월과 같이 전월보다 0.3%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업률이 만약 4.1%를 웃돌거나 신규 고용폭이 급격히 줄어들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 고용이 예상보다 악화된 것으로 나온다면 경기 침체 우려가 다시 커지면서 증시에는 찬물이 끼얹어질 수 있습니다. 이외 기업 실적도 주요 포인트죠. 그 어느 때보다 AI에 대한 기대치는 커져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의 기대치를 단순히 부합하는 데 넘어 실적이 이를 훨씬 뛰어넘지 못한다면 주가 반등은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번 주에 나오는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아마존, 메타 등 실적에 따라 변동성이 또 커질 것으로 봅니다. 만약 기대치가 충족되지 않는다면 최근 나타난 중소형주로 순환매 현상은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간 고금리의 실적 부진으로 소외됐던 주식들이 금리 인하로 반등할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이외에 일본 중앙은행이 31일 금융정책회의를 여는데요. 금리 인하를 하느냐도 주요 포인트 같습니다. 이번 주 주요 이벤트들이 많으니 방망이를 짧게 잡고 주요 데이터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에는 고용 지표와 주요 기업들의 실적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이데일리 김상윤 뉴욕 특파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는 은조 앵커와 함께 오늘 놓쳐서는 안 될 5가지 이슈 함께 살펴보시죠.
네, 이번 한 주도 꽤나 바쁜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주말 사이 전해졌던 주요 외신 헤드라인들 먼저 꼼꼼하게 챙겨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이번 주 가장 중요한 이벤트는 바로 FOMC가 될 것 같습니다. 2년 연속으로 연준이 지속적으로 가지고 왔던 통화 정책에 대한 새로운 시그널이 이번 FOMC 회의에서 나올 수 있을지 시장 참여자들이 일제히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FOMC 회의 일단 오는 30일부터 31일까지 이틀 동안 진행이 되게 됩니다. 일단 7월 달은 금리 인하가 아닌 금리 동결로 시장이 예측을 하고 있는데 9월 금리 인하 시그널을 얼마나 강하게 보낼지가 현재 시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월가에 따르면 연준은 오는 30일부터 진행을 하는 이번 FOMC를 통해서 8연속으로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그동안 금리를 너무 빨리 낮췄을 때 초래될 위험과 너무 늦게 낮췄을 때 초래될 위험을 비교해서 따져왔는데 이제 고민을 끝내고 조만간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연준이 금리를 내려도 될 여건은 이미 갖춰진 상황이라고 시장이 진단을 하고 있죠. 최신 지표에서 인플레이션 둔화세가 확인이 됐고 또 임금 상승을 촉발했던 고용 시장이 냉각되고 있음을 확인했기 때문인데요. 일단 다수 위원들 아직까지는 조금 더 시장 상황을 보면서 더 여유를 갖자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 만큼 이번 주에 열리는 FOMC 안에서 연준 의원들의 발언들 함께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 인플레이션이 둔화되고 있는 시그널 지난주 금요일에서도 확인이 가능했습니다. 연준이 가장 선호하는 물가 지표 중 하나인 PCE 물가지수 예상에 부합하면서 9월에 대한 금리 인하 기대감을 시장은 더욱더 키워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PCE 물가지표 지수로 확인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6월의 개인 소비 지출 물가지수는 한 달 전보다 0.1%, 전년 대비는 2.5% 상승하면서 월가 예상치와 동일하는 기록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변동성이 큰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개인 소비 지출 물가지수 같은 경우는 5월과 비교해서 한 달 동안 0.2% 상승했는데요. 1년 전과 비교하면 2.6% 오르면서 역시나 월가 전망치와 동일한 수치를 공개했습니다. 이번 지표에 대해서 캐시 존스 찰스 슈왑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전반적으로 연착륙 시나리오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라고 평가했고요. 또 페드가 오는 9월에 금리 인하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에 시장은 자신감을 얻어가고 있습니다. 또 CNBC도 인플레이션이 약간 완화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9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커졌다라고 밝히기도 했는데 일단 PC 가격 지표만 놓고 봤을 때는 인플레이션 어느 정도 잡혀가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 이제 중요한 것은 고용이 될 것 같습니다. 7월의 고용 지표 이번 주 후반에 발표가 되는데 고용 지표 또한 꼼꼼하게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주말 사이 특히 어제 가장 큰 이슈가 됐던 것은 바로 비트코인 컨퍼런스가 될 것 같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비트코인 컨퍼런스에 참석해서 암호화폐 시장 참여자들이 환호할 만한 발언들을 대거 쏟아냈는데요. 정말 많은 발언들을 내놓았습니다. 단 10분의 시간 안에 정말 여러 말들을 내놓았는데 일단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면 바이든 행정부의 가상화폐 규제를 완화하고 미국 정부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을 팔지 않고 전략적으로 비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비트코인은 2,100만 개 공급량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전 세계 공급량의 1%가 미국의 연방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물량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면서 본인들은 절대 팔지 않겠다. 그러니 여러분도 팔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가상화폐를 100년 전에 철강산업으로 칭하고 가상화폐를 다른 나라가 아닌 미국이 채굴해서 미국이 만들어야 된다라고 전하기도 했는데요. 뿐만 아니라 민주당 경제 발언도 적극적으로 이어가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선 후보는 해리스 부통령은 현재 암호화폐 반대하고 있고 또 현재 가상자산 시장의 미움을 받고 있는 게리 겐슬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위원장을 차기 재무부 장관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분위기가 이어지자 일단 해리스 대선 캠프에서도 어제 갑자기 또 의견을 전하기도 했는데요. 현재 암호화폐 업체들을 접촉하면서 앞으로 암호화폐와 관련된 친암호화폐적인 정책들을 내세우기 위해서 시장의 목소리를 더 듣겠다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현재 상황만 놓고 봤을 때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암호화폐 시장 안에서의 지지율은 훨씬 더 높은 것으로 보여지는데 앞으로 해리스 측에서 어떤 입장을 내놓냐에 따라서 또 투심은 흔들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그런 가운데 주말 사이에 오바마 전 대통령도 해리스 부통령을 본격적으로 지지하겠다라는 선언이 나오면서 이제부터 진검승부는 시작이다라고 시장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트럼프 대세론으로 굳혀지면서 트럼프 트레이드가 시장 안에서 굉장히 강하게 움직이기도 했는데요. 다만 주말 사이 나왔던 이 오바마 전 대통령의 해리스 지지 선언으로 인해서 이제 시장이 다시 한번 바뀔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민주당 상하원 의원과 주지사 총 286명 가운데 절반을 넘은 159명이 해리스 부통령 지지를 표명했고요. 그동안 침묵을 유지해오던 오바마 전 대통령까지 해리스 지지 선언에 나서면서 미국 대통령 선거 100일을 앞두고 불꽃 튀는 접전으로 바뀌게 됐다라는 대선 판도의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해리스가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서 얼마나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지가 현재 주목이 되고 있는데요. 두 사람은 최근 엎치락 뒤치락하면서 박빙의 승부를 펼치고 있는데 지난주 여론조사에 따르면 양자 가상 대결에서 해리스 부통령은 44%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42%의 지지율을 기록했습니다. 오차범위 내이긴 하지만 해리스가 처음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을 통해서 우위를 점한 모습이 시장에서는 또 하나의 시그널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성별이나 인종, 정책 모두가 정반대인 두 후보. 일단은 오는 9월에 열리는 대선 토론에서 어떤 발언들이 나올지가 가장 중요해 보일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글로벌 소식 이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유럽 쪽에서 중국을 통한 전기차 관세 인상 카드를 내건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중국 전기차 회사들은 오히려 관세 회피를 위해서 유럽 안에서의 공장 증설을 이어가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유럽 측에서는 중국 관세 인상을 하면서 최고 48%까지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 바 있었죠. 이에 중국 제조사들이 유럽산으로 둔갑할 수 있는 전기차를 생산하고자 유럽 현지 업체와 협력을 늘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중국 제조사들이 중국 전기차의 가격 경쟁력을 떨어뜨리기 위해 고안된 고율 관세를 무력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일례로 중국 체리 자동차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올해 4월 스페인 에브로와 합작사를 설립하기도 했고요. 또 중국 전기차 스타트업인 림모터 같은 경우는 미국의 스텔란티스와 합작사를 세워 폴란드 공장에서 TO3 모델을 생산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중국 상하이 자동차 같은 경우도 유럽 안에서 첫 공장 부지를 물색하기 위해 스페인 정부와 접촉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요. 결과적으로는 유럽 업체들이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중국 기업들과 협력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나오고 있다라는 상황입니다. 이번 한 주 여러 가지 리스크들 그리고 불확실성이 잔존하는 가운데 시장은 어느 쪽에 집중할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지금까지 머스노우 5 시간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매드토크 신일섭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맥도날드 아마존 실적 발표 프리뷰, 피트 폼은 일시적이지만 클래스는 영원하다입니다. 자, 방금 전 여자 단체 양궁에서 올림픽 128년 역사 만에 최초로 10연패를 달성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선수 3명이 지난 올림픽이랑 싹 다 바뀌었거든요. 근데 금메달은 그대로예요. 그리고 88년 올림픽부터 시작된 그 순간부터 계속해서 선수들은 바뀌었지만 금메달은 똑같았습니다. 그 얘기가 미국 증시에 적용될 수 있겠죠. 그렇죠? 팡주도 있었고요. 매그니피센트 세븐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 신조어들이 그 전부터 다 있었습니다. 엄청나게 많았어요. 신조어가. 지금 뭐 제가 팡주랑 매그니피센트만 얘기했는데 미국 증시의 그 수많은 역사상 얼마나 많은 주인공들이 있었겠어요. 근데 계속해서 그 슈퍼스타들은 바뀌었지만 미국 증시는 항상 1등이었죠. 바로 우리나라 양궁 10연패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매그니피센트 세븐이 지금 뭐 7난장이요? 7난장이라는 얘기 나오고 있죠. 조금 못 갔더니 7난장이라고 합니다. 백설공주랑 7난장이. 그러면 7난장이가 만약에 매그니피센트 세븐이 정말로 7난장이가 됐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미국 증시가 전부 7난장이처럼 다 난장이가 될까요? 다른 키다리가 나타납니다. 그렇죠? 우리나라 양궁 10연패랑 미국 증시의 그런 흐름과는 연관성이 있습니다. 자, 이번 주 스케줄을 보겠습니다. 7월 29일 월요일 댈러스 연방준비제도 제조업 지수가 나옵니다. 자, 뭐 뉴욕 연방준비제도에서도 제조업 지수가 나오고 각 지역마다 제조업 지수가 나오고 그다음 ISM 그리고 S&P 전국적인 거 나오고 다 그렇죠. 제조업 지수, 심리 지수 나오죠. 그 연방준비은행에서 나오는 거는 0이고 기준이 ISM, S&P는 50이다. 그 차이만 있었죠. 자, 월요일부터 계속해서 바로 달립니다. 맥도날드 그리고 온, EQR, SBA 커뮤니케이션 실적 발표가 있고요. 화요일 날 이번 주는 정말 달력에 빈칸이 없을 정도거든요. 자, 30일 화요일 날 봅시다. 가득 찼네요. S&P 케이스 실러 주택가격지수. 주택가격지수 평생 오르고 있죠. 소비자 신뢰지수. 그다음에 채용공고. 자, 채용공고랑 그 잡에 대한 거 나오는 거 있죠. 그리고 FOMC 회의 시작됩니다. 마이크로소프트, P&G, 머크, 뭐 어마어마하군요. 어벤져스인가요? 어드밴스드 마이크로 디바이스, 화이자, BP, 스타벅스 이거 뭐 각 업종의 대표주들 다 나오네요. 자, 7월 31일입니다. 7월의 마지막 날이죠. ADP 고용 보고서. 실적 뭐 저기 지표도 다 굵직굵직한 것들만 있네요. 자, FOMC 금리 결정이 있네요.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 기자회견까지 있고 지금 뭐 난리네요 이번 주. 메타, 마스터카드, 퀄컴, 티모바일, 암홀딩스, 램리서치. 이거 인공지능 시대의 화두들 다 있네요 지금 또. 자, 7월 달에서 이제 8월 달로 넘어갑니다. 8월 달 넘어간다고 바뀌느냐. 자, 실업수당청권 항상 나오고요. S&P 제조 PMI, ISM 제조. 자, 아까 말한 대로 이제 공급관리자협회에서 전국적인 단위로 또 제조업 지수가 나오죠. 자, 애플, 아마존, 뭡니까 이거, 도요타, 쉘, 인텔, 부킹홀딩스의 코노코필립스, 에너이저 부시 인베브, 맥주회사. 대단하네요. 자, 8월 2일 금요일 날로 가겠습니다. 미국 고용보고서에 공장 주문에 그리고 또 그들만의 왕이 또 나옵니다. 그렇죠? 하도 인공지능 하지만 엑스모빌 예전에 사자였죠. 엑스모빌하고 쉐브론까지. 그 전날 코노코필립스가 있었죠. 정유주 3인방 다 나옵니다. 자, 이거를 실적 발표 스케줄을 보면은 칸이 없어요. 아예 빈 칸이 없습니다. 너무 빽빽해서. 그렇죠? 어벤져스 엔드게임에 나온 히어로가 60명이었다는데 정말 그 정도로 빡빡해요. 한 명당 할애할 시간이 2, 3분밖에 안 돼요. 그 러닝타임으로 따지면 60명이 히어로가 나오려면 거의 맘먹습니다. 지금 이거 무슨 빈칸이 없어요. 지금 월요일부터 정말 빽빽한데 아까 전에 쭉 나왔지만 뭐 다들 그 관심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우리가 객관적인 어떤 지표도 있잖아요. 서학개미 분들이 가장 많이 산 주식 테슬라, 엔비디아, 그렇죠? 그 다음에 뭐 AMD, 마이크로소프트, 뭐 이런 것들 아니에요? 그렇죠? ARM, 아마존, 애플, 인텔. 자, 이런 IT주를 주로 요즘은 굉장히 사랑하시죠. 서학개미가 보통 이제 매매를 하기 쉬워진 이후에 집계가 된 거라, 그렇죠? 그 전에 쭉 뭐 어떻게든 어렵게 막 새벽에 증권사 직원 전화해가지고 수기로 막 프랑스 주식 사고 이럴 때는 뭐 다른 주식이 더 인기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때는 숫자 자체가 적었을 거죠.
지금 절대적인 수치가 굉장히 늘어난 상태에서 그때부터는 IT주가 인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부터 IT주가 빵주부터 시작해서 지금 매그니피센트 7까지 이어진 거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 IT주 말고도 너무 다양한, 그쵸, 미국 주식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미국 주식인데 미국 회사가 아니라는 얘기죠. 전 세계 회사가 다 있기 때문에. 자, 일단 맥도날드부터 시작을 하고, 뭐 P&G도 보이고요. 화이자도 보이고. 화이자는 저기를 떼냈죠. 또 조에티스라고 동물용 의약품을 떼내고 저기로 가는데, 백신만 해가지고 지금 저기를 좀 해야 돼요. 항암제 쪽을. AMD 여기 나오고요. 뭐 지금 엔비디아를 추격하는 추격전. 인텔도 앞서가고 있고, 인텔, 그리고 윙스탑. 요즘 어마어마하게 잘 나가서, 그쵸? 도대체 윙스탑은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200개 매장을 낸다고 했거든요. 근데 지금 한 5개 있나요? 근데 200개 매장을 낸다고 했을 때 굉장히 오바 같았는데 주식은 날아가고 있습니다. 자, ARM, 모든 회사의 모태가 되는, 다 ARM 거 빌려다가 설계도를 그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램리서치, 가장 어떻게 보면 상위에 램리서치 노광장이 없으면 지금 어떻게 TSMC건 삼성전자건 뭘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 다음에 테바라는 뭐 이스라엘 제약사도 있어요. 그쵸? 마스터카드도 나오고 지금 아메리칸 익스프레스가 그냥 비자카드랑 마스터카드 이런 것들 뭐 쟤는 카드사조차도 맨날 오르니까요. 자, 부킹홀딩스 여행주도 주목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엑스모빌 쉐브론의 코노코필립스 아까 있었고, 드래프 특히 이제 뭐 도박도 있었고, 자, 뭐 코인베이스 글로벌도 뭐 관심이 많겠죠. 근데 트럼프는 어딜 가나 다 총기협회 가서는 다 총을 무장하게 하겠다. 도박협회 가서 다 코인을 해서 코인을 최고로 만들겠다 이래버리니까 다 모든 걸 다 최고로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코인 얘기를 했기 때문에 코인베이스 글로벌, 그리고 크록스도 있고요. 퀄컴도 있고, 네, 너무 남았습니다. 카바나는 또 궁금하네요. 요즘에 어떻게 됐나. 지금 이렇게 다양한 업체들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일단은 맨 처음 발표 나기도 하고, 워렌 버핏도 맨날 빅맥 아침에 먹는다고 하죠. 좀 맥모닝 좀 비싼 거는 아내가 이제 주식 조금 더 수익이 나면은 비싼 맥모닝 사주고요. 아니면 수익 안 난 날은 제일 싼 맥모닝 먹는다고, 맞죠? 그래서 맥도날드랑 그 다음에 뭐 워낙에 팡주부터 마그니피센트 7까지 해서 아마존을 빼놓을 수 없잖아요. 또 아마존 같은 경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맥도날드부터 볼까요? 맥도날드는 바로 전분기 2023년도 1분기에 6.1 빌리언 달러가 나왔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5% 매출 증가했었고, 순이익은 7% 증가해서 1.92 빌리언 달러 나왔고요. 주당으로 환산하니까 2.66 빌리언 달러, 2.66 달러가 나왔네요. 플러스 9% 성장했고요. 어드저스트, 이게 논 GAP로 나올 때도 있고 어드저스트로 나올 때도 있는데 조정된이죠, 조정된. 그래서 조정해줬더니 조금 더 올라갔어요. 2.70. 일회성 비용 같은 거 제거하니까. 2.70으로 하니까 플러스 2% 올랐네요. 그러니까 전년 동기 대비, 그렇죠? 조정 순이익은 2% 정도 상승을 했다. 이렇게 보이고, 지금 또 맨날 이제 음식료나 유통업체에 나오는 거죠. 컴페일러블 세일즈 하이라이트. 비교 대상에서 지금 비교 대상 매장 매출 성장률이 좀 줄어들고 있네요. 2022년도 1분기에는 11.8% 증가했거든요. 근데 지금 점점 떨어져서 1.9%밖에 증가하지 못한 게 좀, 그쵸, 그게 아쉽네요. 매장 매출이 전반적으로 줄어들었다는, 줄어든 건 아닌데 늘어났는데 성장률이 굉장히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다 성장은 하고 있는데 매장당 매출이 막 화끈하게 이렇게 오르지를 않고 있다는 그랬죠. 여기 보니까 여기서 역시 유나이티드 스테이츠가 저기 주도를 했는데, 자, 여기도 마찬가지고 다른 지역이 안 좋아 또. 이게 그쵸? 왜 미국만 이렇게 좋은 거예요? 미국도 뭐 언론에는 전부 무슨 다 약탈하고 흑인들 약탈해가지고 문 다 닫아버렸잖아요. 인앤아웃이랑. 다 훔쳐와가지고 자물쇠 해놨다가 자물쇠도 바로 다 가져가 버려요. 50명씩 와가지고 감당을 못해요. 근데 그런 게 있는데 어쨌든 미국은 워낙 땅덩어리가 넓고 사람이 많으니까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는데 이런 사람을 비추면 이제 그게 안 좋아 보이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그런 거 있잖아요. 지금 샌프란시스코가 지금 다 점령당했다. 노숙자랑 마약이 쪄들어가지고. 근데 거기를 비춰보면 이제 샌프란시스코가 망한다 이게 되는 거예요. 타이틀이 그렇게 나오잖아요. 미국의 제2의 도시가 망한다. 근데 샌프란시스코에 이제 이 할렘가나 슬럼 지역을 가면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지금. 어느 나라나 그렇거든요. 프랑스도 마찬가지 지금.
프랑스 목걸이 도둑이 다 없어졌다며요, 지금. 경찰이 3만 명 투입되니까. 군인까지. 경찰 3만 명 투입되는 게 언제까지 가겠어요? 올림픽 끝나면 끝나겠죠. 또 목걸이 팔고 목마르트 언덕에서 사기치겠죠. 그렇게 한쪽을 하면 다 망하는 것 같죠, 지금. 근데 지금 미국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항상 미국이 전부 주도를 하고 있다. 또 다른 지역에서 개발도상국에서 지금 모자른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예상 실적이 어느 정도인가 볼까요? 자, 이제 첫날 나오니까요. 7월 29일입니다. 7월의 마지막 날에서 얼마 전이죠. 6.62 빌리언 달러가 예상되어 있고요. 2024년도 1분기에 매출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자, 6.62 빌리언 달러. 예, 뭐 매출 컨센서스는 거의 유지를 하고 있네요. 크게 뭐 맥도날드는 크게 튀진 않아요. 그렇죠? 순이익을 보겠습니다. 맥도날드가 갑자기 그 인공지능을 개발해가지고 매장에 혁신을 가져올 수 있는데, 그쵸? 얼마 전에 봤더니 도미노 피자를 이제 하늘을 날아서 배달하더라고요. 배달원이. 팔에다가 뜨는 걸 드론이 아니고 사람이 날라서 배달하고 있어요. 지금 도미노 피자도 그렇고 이런 음식료 기업들도 다 테크 기업으로 변신되면 도미노 피자처럼 그렇게 갈 수가 있어요. 어닝을 보면은 이 3.07달러 예상되고 있죠. 지난 전분기죠. 2023년도 4분기에 어닝 쇼크가 나왔어요. 거의 부합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빨간색이 나와서 4분기 연속 서프라이즈에서 기록이 깨졌다. 어쨌든 7월 29일 날은 3.07달러이니 이거를 넘어서는 거, 이거를 보라. 이걸 보면은, 그렇죠. 넘어서면은 서프라이즈겠죠. 자,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네, 아마 존존입니다. 자, 2024년도 1분기. 여기는 이거 사이즈가 틀리네요. 매출이 뭡니까, 이거? 맥도날드랑 틀리네요. 143.3 빌리언 달러. 와, 근데 이 수치인데 이게 13%가 증가했어요. 2023년도 1분기 대비해서. 이거는 이러니까 사실 빅테크를 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사실. 이 사업개미 분들도 그렇고 약간 그런 거죠. 이게 우리나라 주식에서 그걸 채워주지 못하는 거를 여기서 채워주니까, 그렇죠? 이거 보세요. 순이익이 10.4 빌리언 달러인데 100% 이상 증가하고 이게 표시가 안 돼요. 그냥 100% 이상 증가하는 건 100% 부등호만 표시됐어요. 100% 넘은 건 다 이렇게 표시됩니다, 그냥. 자, 그리고 이게 못 보던 게 나왔네. 그리고 딜루이트 EPS. 이게 지금 얘는 다른 걸로 표시하고 있죠. 이게 아마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맨날 주식을 많이 뿌려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딜루이트라는 거는 희석된 주당 순이익인데 희석? 남희석이 아니라 물이 많아져가지고 내 물감 색깔이 옅어지는 거예요. 왜 옅어질 때가 왜 옅어지죠? 주식이 갑자기 많아졌을 때. 근데 그거를 예상해서 주당 순이익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마존 CEO가 갑자기 제프 베조스인가요? 갑자기 이 엄청난 주식을 주식이 아니었던 걸 스톡옵션 행사해서 주식으로 바꿨어요. 갑자기 주식이 물이 확 많아지잖아요, 수영장에. 그러면은 이게 희석이 될 거 아니에요. 그걸 미리 해석한 걸 예상해가지고. 근데 그 희석한 거를 그럼 무조건 적을 거 아닙니까? 무조건 EPS가 낮죠. EPS가 주당 순이익이잖아요. 주당 순이익인데 100주일 때보다 갑자기 300주가 더 들어가서 400주가 됐어요. 그럼 주당 순이익이 4배가 줄어버리는 거 아니에요, 맞죠? 4분의 1을 줄는 거잖아요. 4배가 줄는다는 표현이 이상한데 4분의 1을 줄는 거잖아요, 맞죠? 그 딜루이트 EPS인데 그걸 해도 100%가 증가했어요. 그리고 영업이익도 100% 이상 증가했습니다. 15.3 빌리언 달러. 야, 이거 무슨 이런 성장이 다 있죠? 자, 아마존 우리 그냥 신기한 거 쇼핑하고 이런 거밖에 없는 것 같았는데, 그렇죠? 대단하죠? 여기 보면은 역시 지금 노스 아메리카가 지금 60% 차지하고 있죠. 미국. 이것도 다 미국 장사입니다. 그리고 국제가 22.3% 있는데 이걸 두 개 합치면 80% 정도가 쇼핑으로 벌어들이는 거고, 이게 아마존 웹 서비스라고 17.5. 이게 바로 AWS라고 자꾸 나오는 그거잖아요. 이 앞에만 따가지고 AWS. 이게 클라우드 서비스잖아요. 클라우드. 기업이 아마존 AWS 빌려가지고 거기다 쓰는 거예요. 기업이 데이터 센터랑 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여기가 지금 굉장히 크고 있죠. 증가폭으로 보니까 17%로 가장 많이 증가했죠. 하지만 쇼핑 쪽도 12%, 10%가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지금 그 실적에 골고루 지금 영향을 끼쳐가지고 지금 저런 엄청난 실적이 나온 겁니다. 자, 이번 분기 실적을 한번 예상해 볼까요? 2023년도 2분기. 저 정도면 다 서프라이즈죠. 맞죠? 그러니까 저만큼 예상했는데 또 뛰어넘은 거예요.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지금.
4분기 연속 매출 서프라이즈고 이번에 148.68 빌리언 달러가 예상됩니다. 자, 이게 넘는가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이익입니다. 이게 뭐 어닝은 이게 아마존을 낮게 보진 않을 거 아닙니까? 상시적으로. 시장에서 아마존에 대한 눈높이는 상당히 높을 거 아니에요. 이게 상당히 높은 허들인데 그걸 뛰어넘어 버린 거죠. 우리나라 우상혁 선수처럼 뛰어넘은 거 아니에요. 높이뛰기를. 지금 여기 이렇게 뛰어넘어서 이번에도 지금 또 봐봐요. 지금 2023년도 2분기부터 계속 컨센서스 시장에 합의된 평균치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그 허들을 계속 뛰어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계를 계속 뛰어넘는 거죠, 지금. 자, 1.03달러가 예상되고 있는데 8월 2일이죠, 얘는. 네. 주 후반으로 가면 이제 얘가 등장을 합니다. 자, 1.03을 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자, 어제 파리올림픽에 새벽에 열려가지고 나중에 그 영상으로 보기도 하는데 영상을 보다가 이제 다 어제 마블 팬들, 디즈니 팬들은 여기에 꽂히셨어요, 지금. 팬티를 몇 장 갈아입으셨대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진짜로. 이게 원래 처음에 얼굴이 이렇게 등장하지 않았고요. 그 둠스데이라고 이 루소 형제가 복귀를 했거든요. 지금 그 디즈니 실적 얘기할 때 말씀드렸죠. 디즈니 밥 아이거 CEO가 복귀하면서 뭐라고 했다고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죠. 그 회의에 나와서 그 토크쇼에 나와서 말한 내용 말씀드렸잖아요. 밥 아이거가 나와가지고 지금 요즘에 그 디즈니 작가들이 옛날에 그 무슨 2차 대전 때 써먹던 그런 선전 그 양식으로 지금 자꾸 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PC주의에 젖은 것 때문에 지금 다 떠난 거예요. 마지막 희망이 이거였거든요. 아무도 생각지 못한 거. 근데 가면을 벗고 로다주가 나왔어요, 지금. 근데 아이언맨이 아닌 거예요. 정말 충격적이죠, 지금. 그래서 지금 저걸 왜 얘기하냐면 아까 전에 10연패 얘기도 했지만 똑같아요. 우리 지금 매그니피센트 보고 7난장이라고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매그니피센트가 7난장이가 된다고 한들 7난장이가 될 것 같지도 않지만 그쵸? 7난장이가 동시에 될 리는 없어요. 근데 어쨌든 7난장이가 그럼 극단적으로 된다. 그런다고 미국 증시가 망하겠느냐. 너무나 많은 슈퍼스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로다주가 얘기한 것도 그거예요. 아이언맨이 사라져도 계속돼요. 왜요? 슈퍼스타가 또 나오니까요. 그래서 어제 명언을 남겼습니다. 제가 그 명언을 하면서 끝나겠습니다. New mask, same task. 네, 올 여름 가장 중요한 한 주 바로 이번 주가 될 것 같습니다. 빅위크 중에서도 빅위크로 부를 수 있겠는데요. 바쁜 이번 한 주 딱 5개만 저와 함께 기억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첫 번째 이벤트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모두 예상하셨듯이 일단은 FOMC 꼭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7월의 FOMC 회의에서 연준 의장은 어떤 발언을 내놓을지 시장의 전망치도 굉장히 엇갈리고 있는 모습인데요. 일단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 같은 경우는 9월 금리 인하에 대한 시그널을 확실히 보여줄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오는 30일부터 31일까지 이틀 동안 진행이 되는데 이 금리 인하 시기를 두고 7월이 될지 9월이 될지 10월이 될지 전망은 현재까지는 엇갈리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FOMC 회의에서 연준 의장이 직접적으로 금리 인하에 대한 시그널을 보내지 않고 7월에 대한 지표를 먼저 확인하고 이후에 8월 말에 열리는 잭슨홀 미팅 때야 금리 인하를 언급할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페드워치에 따른 금리 인하 시기를 확인을 해봤을 때 이번 7월 FOMC의 금리 동결 가능성은 95.9%로 거의 확실시되고 있고요. 다만 오는 9월에 있는 FOMC 회의 같은 경우는 금리 인하에 대한
투표율이 94%까지 점쳐지면서 금리 인하 기대감 9월에는 확실히 잡혀가는 모습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월가 전문가들의 의견은 어떨지도 분석을 해보도록 할 텐데 좀 긍정적인 입장부터 보수적인 입장까지 쭉 나열을 해봤습니다. 일단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는 9월부터 3차례 연속으로 연준이 금리 인하한다라고 강한 자신감을 보여주기도 했고요. 웰스파고 같은 경우는 2분기 미국의 GDP가 높기는 하지만 현재 인플레이션이 진정되고 있고 그리고 노동도 둔화되고 있기 때문에 9월에 금리 인하 진행할 것이다 라고 시장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이야기하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JP 모건 같은 경우는 동일하게 연준이 9월에 금리 인하한다에 투표를 하고 있긴 하지만 파월 의장이 직접적으로 금리 인하를 확정한다라는 발언은 피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지금 시장은 오로지 데이터에만 의존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파월 의장이 금리 인하를 확정한다라는 발언, 이런 뉘앙스를 내비쳤을 때 시장이 더 이상 이 지표를 신뢰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도이치뱅크 같은 경우는 가장 보수적인 입장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시점에서는 어떤 신호도 시기상조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월가 안에서 분석가들의 의견도 모두 엇갈리는 모습입니다. 일단 이번 주에 개최되기 때문에 함께 결과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지는 두 번째 빅 이벤트도 확인을 해보시죠. 두 번째로는 7월 고용 보고서 발표가 되는 거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 발표가 진행이 되는데 우리가 고용을 지금 봐야 되는 것은 진짜 고용이 꺾이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게 아니라 고용은 꺾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 금리 인하에 나서는 게 노동시장이 더 악화되기 전에 시장을 구원하는 것일지에 대한 힌트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일단 7월 30일에는 6월 고용 이직 보고서, 졸츠 보고서가 발표되고요. 목요일에는 ADP 민간 고용 보고서, 그리고 금요일에는 7월 고용 보고서, 모두 중요한 보고서들이 발표되는 만큼 고용 관련해서의 지표 방향성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 7월의 실업률 예상치는 4.1%로 전월비 동일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신규 고용 예상치는 전년 대비 감소 흐름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시그널들을 보내올 수 있을지 이번 주 쭉 발표되는 고용 지표들도 체크를 해보시죠. 그리고 세 번째 주요 이벤트도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바로 빅테크들의 실적이 될 것 같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M7들의 주가가 14%나 급락을 했습니다. 이렇게 가파르게 내린 만큼 이번 한 주는 되려 반등해 줄 수도 있다라는 의견들도 있는데 일단 이번 주에 발표되는 실적 리스트를 보시면 현재 미국 증시에 상장돼 있는 시가총액 40%의 기업들이 모두 이번 한 주 동안 발표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 정말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M7 기업들의 실적이고요. 파란색으로 표시한 부분은 반도체나 주요 기술주들의 기업 실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화요일부터 본격적으로 M7 그리고 주요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이 예상되고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한 건 바로 이게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상황, 이거는 조정일까요? 아니면 더 큰 무언가의 시작일까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한 전략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시장 정상적인 조정이다라고 말해주고 싶지만 사실 우려의 징후가 보이기 시작한다라고 하는데요. 바로 주요 기업들의 하반기 이익 추정치가 지속적으로 하향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3분기 같은 경우는 1.4% 하향, 그리고 4분기는 0.3% 하향 조정이 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원하는 건 이번 실적이 좋은 게 아니라 니네 앞으로도 실적 계속 좋을 거야에 대해서 자신감을 주는 거가 될 것 같은데요. 가이던스 수치까지 꼼꼼하게 챙겨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 이슈 바로 이어서 확인을 해보시죠. 이어지는 다음 이슈는 트럼프와 해리스, 이 대선 리스크가 될 것 같습니다. 어제 굉장히 빅데이였습니다. 크립토 씬에서는 더욱더 그러했는데요. 비트코인 2024 컨퍼런스에 참석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Make Bitcoin Great Again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비트코인을 주요한 자산군으로 올리려는 여러 노력들의 발언들을 이어가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금보다 비트코인의 시총이 커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제 금을 대체하는 자산이 비트코인이 될 것이기 때문에 미국이 선점해야 된다라는 발언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런 한편 해리스 같은 경우는 뒤늦게 암호화폐 기업들에 접촉을 해서 암호화폐 규제 프레임워크를 만들어 가겠다라고 했는데요.
미국의 상원 의원인 신시아 루미스 의원 같은 경우도 앞으로 비트코인을 보유하게 되면 미국은 부채가 없는 국가가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5년에 거쳐서 100만 개 비트코인을 매입하는 법안을 제시하겠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마지막 이벤트 확인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이번 주 주요 마지막 이벤트는 올림픽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수혜주라고 찾아볼 만한 종목은 없었습니다. 굉장히 잠잠한 분위기인데 이번에 아무래도 축구와 같은 주요 종목이 올림픽에 진출하지 못하면서 국내에서도 분위기가 약간은 차분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국내 수혜주들도 정리를 해봤기 때문에 시간 되시는 분들은 함께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여름 가장 중요한 한 주가 될 수 있을지 계속해서 이데일리 TV와 함께 하시면서 주요 시그널들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은주의 사인이었습니다. 네, 금요일장 미국에서는 PC 물가지수가 발표가 됐습니다. 예상치 부합하면서 시장은 크게 환호하는 모습이었는데요. 국내 증시는 어떻게 흘러갔을까요? 네, 이번 주에 어느 정도 빅 이벤트들이 예정돼 있는 만큼 지난주 금요일 미증시에서 보여줬던 가파른 상승 오늘 국내 증시에도 훈풍으로 이어질지 저희와 함께 개장 시그널들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7시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세요.